존 윅 시리즈에 끼워 파는 영화 아닐까 했는데 여러분이 맛집 신메뉴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언더월드 시리즈의 렌 와이즈먼 감독이 연출했는데 내부 시사의 반응이 너무 안 좋아서 제드 스타일스키 감독이 영화 대부분을 다시 촬영했다는 루머가 있었죠. 하지만 스타일스키가 밝힌 뒷이야기로는 처음에 중저예산으로 계획되어 촬영되었다가 이후 가능성을 보고 블록버스터로 확장되었고,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찍지 못했던 장면들을 추가로 보강해 영화를 완성했다는데요. 발레리나의 초안은 원래 존 윅 시리즈가 아니었죠. 2018년에 할리우드 블랙리스트로 올라왔던 각본입니다. 블랙리스트란 각본은 좋은데 제작이 안 되는 작품인데요. 각본가가 존 윅 유니버스에 합류하고 제드 스타일스키가 손대면서 사실상 존 윅 3.5편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영화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줄여서 각본을 수정했다가 결국에는 초반 각본대로 영화를 찍게 된 거죠. 그 결과 존 윅 1편과 아주 비슷한 화끈한 복수극이 완성되었는데요. 덕분에 스피노프인 발레리나를 통해서 존 윅을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집단의 강요로 소중한 것을 빼앗긴 인물이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마피아 보스의 아들이나 불침의 맹약을 맺은 사이비 집단 모두 집단의 힘으로 규칙을 강요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집단을 대표하는 큰 규칙이 바로 컨티넨탈 호텔인데요. 호텔 안에서는 살인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어기는 사람들이 나오죠. 대부분의 킬러는 돈 욕심 때문에 규칙을 어깁니다. 하지만 존이나 이브는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어기죠. 거부하기 어려운 거대한 힘과 규칙을 낭만적인 감정으로 거스르는 것이 이 시리즈의 주인공이 가지는 멋인데요. 또한 그 복수를 상당히 차가운 태도로 하는 게 잔혹한 액션과 대비되는 쿨함을 주죠. 그래서 복수의 감정도 온도를 살짝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존 윅의 감정은 아내에 대한 것인데 빼앗긴 것은 그녀가 남긴 차와 강아지죠. 아내를 직접 죽인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브는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잃었죠. 언더월드, 다이하드 4.0, 토탈 리콜까지 렌 와이즈먼 감독이 좋아해 자주 등장하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담았는데요. 하지만 12년이라는 시간을 줘서 원하는 숙성되고 복수의 온도는 낮춥니다. 차가운 킬러의 복수 서사를 만들었죠. 이렇듯 이 시리즈는 비인간적인 킬러가 영화 내내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통쾌할까요? 존 윅의 오프닝은 자동차 사고와 죽어가는 듯한 존의 모습입니다. 그가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를 처음으로 되돌아가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형식이죠. 시리즈가 잘 되어서 4편이나 나왔지만 최초의 복수는 1편에서 끝났고 2편부터 4편까지는 최고회의로 대표되는 국제암살자연합에 반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존이나 이브나 개인적인 이유로 사회의 규칙을 깨는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는 캐릭터인데요. 평범한 사회였다면 경찰이나 군인과 싸우겠지만 범죄자 사회에 반항을 하다 보니 현상금을 노린 암살자들이 쫓아온다거나 싸우는 마을 전체가 컬트 살인 집단입니다. 몰려오는 적을 잔인하고 다양하게 죽여도 관객은 불편함 없이 통쾌한 액션을 즐길 수 있죠. 반면에 이런 집단은 운명이나 평화 같은 명분으로 복수심 같은 개인의 동기를 이용해 먹습니다. 이브가 속한 루스카로마도 컬트 집단인 교단에 비하면 온건해 보이지만 경호 업무를 행하는 킬러 집단인 건 마찬가지죠. 이브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원수에 대한 정보를 숨기며 사실상 진정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아버지가 주고자 했던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도 아니죠. 존 윅도 평범하고 조용한 삶을 원했고 극장에서 마주친 이브에게 뒤늦게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발레리나가 존 윅 3편과 4편 사이니까 그는 자신이 원하던 삶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온 세상 전체와 싸우는 중이었죠. 이브도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싶지만 루스카로마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안정된 소속감, 유일한 가족이란 느낌을 버리고 홀로 서는 건 쉽지 않죠. 집단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관객들은 그걸 주인공이 대신 해주길 원하죠. 물론 우리가 킬러들의 세상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 존 윅의 세계관에는 익숙합니다. 호텔의 규칙이나 현상금 시스템에 팬심으로 동화되어 영화를 보죠. 컨티넨탈이나 최고회의가 폼은 나지만 답답한 세계관이라면 유선전화와 팩스를 쓰는 현상금 시스템, 소믈리에가 총을 추천해주는 모습 등은 영화의 세계관을 살려주는 맛있는 장면들이죠. 1편의 총물리의 장면은 총기 회사의 PPL이었지만 특히나 서구권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식사에 무기를 비유하는 표현이나 찰떡같이 어울리는 소믈리에의 액센트까지 세계관의 조미료 같은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상징적인 장면에서 소믈리에가 자신의 취향을 어필하는 순간 뜬금없이 난입한 교단이 회방을 놓습니다.
클라이막스 전투 직전에 에피타이저 같은 장면인데 관객은 의식을 방해받은 느낌에 교단에 대한 불쾌한 감정이 들죠. 사실 쿨한 킬러들의 세계관에 살인을 오락으로 여기는 컬트 집단은 영 거슬리는 요소이긴 합니다. 지루함을 덜어줄 의외성을 준 장면이지만 전체적인 연출에서 존윅과는 다른 와이즈먼 감독의 특징들이 느껴지죠. 특히 정두홍 무술 감독과 소녀시대 수영이 출연해 깜짝 놀랐는데요. 일본인이나 일본도가 단골 출연했던 존윅 시리즈에 갑자기 한국 배우가 나와 의외였습니다. 렌 와이즈먼 감독이 이전 작품들에서도 한국인 단역을 자주 쓰던 성향이 있어서 단순히 감독의 취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반가운 얼굴이 있었죠. 카론 역을 연기한 랜스 랜딕 배우가 2023년에 향년 60세로 별세했는데요. 프런트에 잠깐 나온 짧은 분량이었지만 팬들에겐 너무나도 의미 있는 출연이었습니다. 큰 분량을 기대하지 않았던 존윅의 비중도 의외로 중요했죠. 2부와 함께하는 액션까지 보여줘 만족스러운 등장이었는데요. 존윅은 그녀에게 기회를 주면서 복수의 선배적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를 보낸 디렉터 역시 2부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 같았는데요. 극 중에서 디렉터의 뒤로 보이는 그림에서는 한 여자가 남자의 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라는 작품이죠. 구약 성경의 제2경전인 유디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그림인데요. 아시리아의 장군 홀로페르네스가 유디트의 고향인 베툴리아를 함락시키기 직전 그녀는 가짜로 항복합니다. 장군을 유혹해 술을 잔뜩 먹인 뒤 목을 베어서 죽이고 군대를 물리치죠. 죽음을 각오한 영웅적인 행동이기에 디렉터의 뒤에 이 그림이 걸려있는 건 전체를 위한 희생적 용기를 표현한 듯 보이는데요. 발레리나 암살자를 키워내는 조직의 여성 리더로서 그녀의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주제로 그려진 그림은 많은데요. 카라바조의 그림이 특히 유명하죠. 하지만 영화에 나온 것은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의 작품입니다. 바로크 시대에 드물게 성공한 여성 화가죠. 그녀는 스승에게 성폭행을 당해 고발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이후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존에 연약하게 표현되던 유디트를 사실적이고 강인하게 표현해 주목받았죠. 자신의 복수심을 담아낸 것이라는 해석이 많은데요. 디렉터가 굳이 복수의 한창인 존을 보낸 것과 결국엔 교단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2부의 복수를 지지하는 마음이 그림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직의 리더로서 가지는 책임감과 아끼는 일원에 대한 지지가 공존하고 있겠죠. 이렇게 발레리나의 마무리는 존윅 리로드와 비슷했죠. 다음 편이 나온다면 어떻게 시작될지 상상이 되는 엔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영화의 스케일을 키운 만큼 좋은 반응과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작이 확정된 존윅 5편과 올해 말에 제작에 들어간다는 견자단의 케인 스피노프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발레리나 역시 두 조직의 전쟁과 어쩌면 또 최고의 A가 등장하는 장기 시리즈로 성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끔 보면 액션 영화를 단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요즘같이 관객의 눈이 높은 시대에 멋있고 재밌는 액션을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액션에도 캐릭터가 담겨야 하고 액션을 보여줄 스토리의 설득력도 필요하죠. 팬들이 몰입할 세계관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발레리나를 시작으로 더 많은 존윅 유니버스가 즐거운 액션을 보여주길 기대하는 저는 영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